안녕하세요. HSK 전문 강사 김은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5월 HSK 5급 시험을 대비해서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독해 3부분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요. 독해 3부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독해 1부분이랑 2부분이 난이도가 있고 또 공부할 것들도 많고, 독해 3부분은 내가 지문 통해서 답 찾으면 되지 하고 해서 사실 조금 뒷전으로 미루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험에 임박해서는 사실상 독해 3부분에 조금 더 사력을 다 하셔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문항수가 많아요. 다른 그 영역들에 비해서 독해 1이랑 2는 합쳐도 25문항인데 독해 3은 독해 3만 20문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거는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영역인 거죠. 그래서 독해 3부분 오늘 빠른 속도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좀 중점적으로 주안점을 두고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적중 문제 살펴볼 거고요. 이렇게 풀자, 풀이 순서 체크할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과정으로 문제를 푸는 게 도움이 되는지, 사실상은 독해 3부분은 풀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게 지문이 너무 길잖아요. 이거 다 읽고 절대 시간 안에 문제 못 풀고요. 또 더 슬픈 건 뭐냐면 그 긴 지문을 다 읽지도 못해요. 단어들이 굉장히 어렵고 문장의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래도 문제를 풀 때 굉장히 부담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은 굉장히 정해져 있는데 빨리빨리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풀이 순서랑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떠한 과정으로 순서로 푸느냐에 따라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풀이 순서 체크하셔야 되고요. 모든 문제가 출제 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번 뭐 수능 볼 때도 그렇고 막 EBS에서 막 유명한 강사들이 출제자의 출제 의도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사람들이 이게 어떤 의도로 문제를 냈는지를 알아야 어차피 비슷한 패턴으로 문제가 나올 거기 때문에 마지막 마무리는 무조건 출제 의도와 그 의도에 해당하는 전략들을 공부하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딱 보면 그래, 독해, 그래, 5급 독해 되게 길지, 이거 언제 다 읽고 굉장히 압박감이 올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볼 건 사실 문제를 위주로 봐야 되는 거라서, 지문이 지금 세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사실 비교적 긴 지문이죠. 세 단락여도 보통 시험 현장에서 이제 그림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길어지는 느낌이 있지만, 자, 해당되는 문제가 이제 4문제가 해당이 돼요. 그래서 81, 2, 3, 4 4문제를 풀어볼 건데, 이제 보시면 이 두 번째 단락에서 이 뜻, 문제가 대체적으로 뜻을 물어보는, 근데 너무 고맙게도 몇 번째 단락인지 다 얘기를 해줘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무슨 뜻이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일단은 관이 뭐에 대해서 슈슈 회fu 완전히 뭔지 나는 몰라도 돼요. 근데 이 특정한 키워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찾아서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유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구나. 그리고 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 보통은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출제가 돼요. 구체적인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리고 간혹 가다가 뭐 이유, 구체적인 사항들 중에서는 왜什么로 물어보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이렇게 주제를 물어보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문제 풀어볼게요. 지문을 딱 봤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문제 먼저 읽으셔야 돼요. 지문 먼저 읽으면 문제 풀려고 할 때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어 시험이 됐든 어떤 타 언어 시험이 됐든 비교적 긴 지문을 독해하는 영역들은 다 똑같아요. 뭐부터 먼저 읽어야 돼요? 문제 먼저 읽으셔야 돼요. 문제를 먼저 읽고 난 다음에 해당하는 그 키워드를 찾아서 공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일단은 제가 아까 시작 때부터 4문제는 미리 읽어놨죠. 그리고 나서 81번부터 볼게요. 두 번째 단락에 바쁘니까 언제 다 읽어? 나 두 번째 단락부터 읽으면 되겠다. 삐아오지라는 이 어휘가 있을 거야. 그럼 그 어휘부터 찾으면 되겠다. 굉장히 고마운 문제예요. 단어의 뜻 알고 여부를 떠나서. 자, 그러면 쭉 읽다 두 번째 단락에서 삐아오지를 찾으면 돼요. 그쵸? 근데 여기 보시면 땡땡 해놓고 앞에 띠이로 이루어져 있고 띠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럼 이제 여기 앞에는까지는 얘랑은 상관없는 내용이에요. 그쵸? 첫 번째 해놓고 끝났고 두 번째 내용이니까 그럼 여기 요 해당하는 두 줄에서 답이 풀릴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삐아오지에 해당하는 내용에 있는 앞뒤를 읽을 상황이 아니라, 자, 문제 키워드를 삐아오지를 찾았어요. 그러면 해당하는 보기 먼저 읽으세요. 그쵸? 왜냐면 해석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삐아오지를 찾았어. 그럼 이제 됐어. 내가 81번 문제를 풀기 전에 앞뒤를 읽어야지가 아니라 보기를 먼저 읽으셔야 돼요. 키워드 관련 문제 보기. 그죠? 보기를 이제 81번을 봤더니 뭐 디추, 가우수, 디시, 디싱을 제가 써놓은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얘가 내놓았다, 알려주다, 보여준다, 일깨운다. 뒤엔 내용이 메인이에요.
여기서는 잉판 하드디스크가 계속 반복이 돼요. 이게 하드디스크인지 몰라도 돼요. 아, 그러면 하드디스크에 대한 각각의 설명이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를 봐야겠다. 시우프를 할 수 있는지, 필요한지. 너는 이 잉판을 사용할 수 없다, 사용하지 말아라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사용 공간이 있다라는 건지, 바이러스가 있다라는 건지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근데 내가 단어를 잉판도 몰라, 시우후도 몰라, 삥두도 몰라, 공간 하나 알 수 있어. 근데 이거 몰라도 그냥 내가 이제부터 뼈우지 양옆을 읽으면 비슷한 내용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보시면 이제 옆쪽을 읽어봤더니 그건 읽어야 돼요. 다른 건 안 읽어도 뼈우지에 상관되어 있는, 관련되어 있는 건 읽어야죠. 제가 반 여기 디스크 안에 있는 문서는 모두 쓸모가 없어졌어요. 만약에 조준 저장이에요. 새로운 문서를 저장하고 싶다면 그이 준방 여기에다가 저장하세요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바이러스 있다는 얘기도 아니죠. 그죠? 별다른 얘기가 없죠. 결과적으로 뭐예요? 사용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긴 지문을 다 읽을 필요는 없는데 이 지금 문제가 풀릴 것 같은 그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은 되게 열심히 해석하셔야 돼요. 근데 결과적으로 다 해석은 안 되더라도 뭔가 문서가 있으면 여기다가 저장하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면 사용 공간이 있다라는 거 아니야? 이거 어려운 문제거든요. 첫 문제라고 해서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예요. 진짜 시험 현장에 나올 뻔직한 난이도 높은 문제예요. 이런 걸 맞추셔야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풀 수 있구나. 선택과 집중을 하자라는 거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82번도요. 이제 이 맥락으로 푸시면 돼요. 아까 삐아오지를 찾았던 것처럼 슈주 회복 완젠을 찾으시면 돼요. 데이터 회복 그 소프트웨어 이거를 복구하는 소프트웨어나 프로세스 프로그램을 얘기한다라는 해석이 뭐가 중요해요. 어차피 이거는 그대로 나올 건데. 그래서 봤더니 이 슈주 회복 완젠이라는 표현이 대놓고 여기에 등장을 해요. 그럼 여기에 대한 설명이 이제 쭉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부분을 이제 집중해서 읽는 거죠. 보기 먼저 읽고. 슈지를 껑신한대요. 그쵸? 수로 목적을 나누셔야 돼요. 이거는 주어가 아니라 수로 목적어예요. 데이터를 갱신하는지, 회복하는지, 삭제된 문건을 회복하는지 다시 복구하는 거죠. 이게 띠엔나오 초창 실즈가 되게 어려운 표현이에요. 몰라도 돼요. 완전 초기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막 나왔을 때 그 상태대로 해서 초기화시키는 굉장히 리셋하는 거죠. 되게 어려운 어휘를 알 필요가 없어요. 알 필요 없단 말이에요. 이 표현이 나올 거니까 찾아야 되죠. 근데 호이프가 2번이나 나왔어요. 근데 사실상은 애당초 지금 질문하는 것 자체가 호이프로 완전이잖아요. 답이 2개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커요. 데이터에 대해서 분류 처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나올 수 있으니까 봐야겠죠. 아니나 다를까 삭제되어 있는 문건은 영원히 이곳에 존재할 뿐 보여지지만 않는 거야. 근데 이걸 다시 보여주게 해. 삭제된 문장을 보여주게 한다라는 거가 정답이 B인 거죠. 가장 유사한 호이프 중에서도 초기화 얘기하는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을 B로 골라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막 가득 차 있는 문장을 제가 몇 문장이나 읽었습니까? 그쵸? 그래서 일단 키워드 찾고 보기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비교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 순서. 문제 읽고 키워드 찾고 보기 읽고 선택되어 있는 그 문장을 집중해서 읽어야 된다는 거 그거 생각하고 가셔야 돼요. 자, 3번째 문제입니다. 为什么로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대체적인 문제들은 키워드가 있으면 그 키워드를 따라서 거기서 이제 막 해석을 해야 되는데 为什么가 있는 문제들이 꼭 나오거든요. 그러면 원인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 부근에서 문제가 풀려요. 그러니까 그 긴 지문에서 내가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되는 부분만 찾아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 일이거든요. 다 안 읽더라도 그걸 내가 찾는 것 자체가 아까 그 첫 번째 문제처럼 2번째 단락에 이 단어 이렇게 얘기해 주면 참 좋은데 그거 한 문제만 그랬지 나머지는 다 키워드를 내가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지금 2문제가 풀렸으니까 순차적으로 밑에 단락부터 보는데 근데 일단은 为什么로 물어봤으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걸로 가야겠다. 보시면 쭉 밑에 읽다 보면 之所以是为了라는 표현이 나와요. 원래는 之所以 해놓고 뒤에 是因为가 나오거든요. 是因为 그래서 A가 B한 것은 C 때문이다. A가 B한 것은 C를 위함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웨이랑 수어이를 도치시켜 놓은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인과관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컴퓨터가 이렇게 하는 건 효율을 높이려고 한다는 얘기야 라는 얘기를 바로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답은 금세 골라지죠. 보시면 잘못 삭제될까 봐 두려워하는 건지 효율을 높이는 건지 아니면 이거 저장할 수 있는 기록을 찾아보는데 편리한지 아니면은 뭐 키워드 같은 거에 관련된 그 정보들을 유실할 걸 방지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다 해석할 필요도 없이 바로 옆에 기가오 샤오리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만 찾으면 금세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였었어요. 그죠? 그래서 웨이션모로 물어보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를 좀 찾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문과 비교했을 땐 그냥 딱 답 고르고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되게 긴 지문이에요. 그래서 문제 풀 때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시는 건 사실상은 착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문 내용이 지금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자료를 다시 복구하는 그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컴퓨터에서는 비교적 조금 어려운 용어를 얘기하는 거라서 사실상은 좀 어린 나이에 있거나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중국인들도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지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외국인이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지문일수록 사실상은 답을 금세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의 수가 좀 돼요. 네 문제 중에서 사실 81번이 제일 좀 까다로웠고요. 보기가 조금 변형이 됐잖아요. 그거 말고는 답을 빨리 찾아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 때에 이 풀이 순서와 전략에 따라서 해놓고 나서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다시금 머릿속에 정리를 하고 가시면서 또 다른 문제를 풀어보면서 좀 실전을 연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주제 볼 거예요. 보통 주제는요, 여러 가지 패턴이 있거든요. 사실상은 그 이야기 형식의 문장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마지막 단락에서 풀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5급에 한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6급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병렬식으로 바뀌어지는 경우들이 있지만 5급은 중국인들이 말을 할 때 사실 두 가지식을 굉장히 많이 써요. 나 오늘 무슨 얘기를 할 거야 라고 시작을 하고서 문장을 들어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물론 주제를 제일 마지막에 언급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처음에 주제 한번 얘기해 주고 마지막에 언급을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통은 HSK 5급에 한해서 지문이 주제를 고를 때는 첫 번째 단락과 마지막 단락을 읽고 고르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기 읽고 첫 번째 단락, 마지막 단락 읽으면 조금 더 빨리 찾겠죠. 일단 라지 원지엔이 주어예요. 쓰레기 문서는 제때제때 정리해야 된다. 띠엔나오 인식 속도, 이 속도는 하드디스크와 관련이 있다. 사실상은 여러분들 주어랑 수어만 나눠도 그 어휘를 몰라도 그대로 찾아갈 수 있어요. 라지 원지엔이라는 애를 찾고 띵치 칭리가 뒤에 나오는지를 비교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어 수어는 꼭 나눠야 돼요. 띠엔나오 인식 소도가 잉판이랑 관련이 있는 건지를 찾아야 되고요. 띠엔나오는 自我保护 功能 하면 스스로가 보호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원지엔 문건은 보호의 칭이 쉽게 철저하게 제거되지 않는다. 彻底删除는 이미,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앞에 있는 세 문제를 잘 풀어왔으면 주제 문제에 대한 보기를 읽으면서 이미 감이 잡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첫 번째 문장과 첫 번째 단락과 마지막 단락에 이걸 읽으면 되죠. 처음부터 이제 휴지통을 비웠을 때에는 뭐 문서로 시작을 하죠. 철저하게 제거가 될까? 아니거든? 이에요. 이게 주제예요. 첫 번째 문장에서 첫 번째 단락에서 의문문으로 질문을 하죠. 이거 그럴까? 나 지금부터 그거 얘기할게 라고 주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철저하게 문서가 지워질까? 아니거든? 마지막 단락에서도 만약에 컴퓨터가 진짜로 얘를 삭제한다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굉장히 미쳐버릴 거야. 왜냐면 다 지워져 버리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문서를 삭제하냐? 안 하냐에 대한 이야기였다라는 거. 그래서 정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그 답을 그렇게 고를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출제 의도랑 희순 전략을 보고서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이제 보시면 우리가 그 독해 3부문을 풀 때에 빠르게 분석을 해야 돼요. 빠르게. 근데 그 기준이 보기여야 돼요. 그래서 주어진 정보를 빠르게 분석을 할 수 있냐 없느냐가 이 사람의 출제 의도예요. 주어진 정보라는 게 문제죠. 지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어진 정보를 빠르게 분석하고 찾을 수 있는지, 문제를 먼저 꼼꼼하게 읽고 그리고 문제 키워드를 지문에서 찾아서 거기서 이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죠. 질문 먼저 읽고요. 그 다음에 주제 문제는 첫 번째 단락과 마지막 단락에서 찾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독해 3부문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독해 지금 만약에 시험을 한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선생님 지금 가장 중요한 독해 영역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한 하루 이틀은 독해 1부분, 2부분도 공부해보고 좀 해보는데 시험 남기고 한 2, 3일 정도는 독해 4부분에 조금만 더 신경을 쓰세요라고 얘기를 3부분에 신경을 쓰라고 할 것 같아요. 왜요? 문항수가 많아요. 근데 4문제씩 딸려 있잖아요. 반타작밖에 못하게 된다면 굉장히 그럼 20문제 중에서 10개 틀려, 막 7, 8개 이상 틀려 그러면 점수 손실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게 독해 3부분은 시험 직전에 조금 더 신경 써서 공부해 보셔야 될 부분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 좋은 성적 거두시기를 바라고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